네, 역시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지사 선거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여야 의원들도 이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네, 경기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 기호순으로 명심을 대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그리고 윤심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맞붙습니다. 경기도청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앵커, 이경국 기자 나와주시죠. 네,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지사 선거 내용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까지 집계된 투표율 제가 인터넷으로 확인을 해보니까요. 37%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투표까지 합쳐진 건데 지방선거,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은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 많으니까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국 기자. 네. 지사 선거 내용 저희가 짚어볼 텐데 마지막 유세가 어땠는지부터 좀 보죠. 김동연, 김은혜 후보 모두 어제 마지막 유세에서 좀 눈물을 보였죠. 네, 맞습니다. 어제 두 후보 강행군을 마무리하고 또 유세도 마무리했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두 후보 유세 장면 직접 먼저 보고 얘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딸이 8년 전에 세상을 뜬 제 큰아들과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서 마무리 아버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오셨습니다. 진실과 거짓, 정직과 위선, 성실함과 반칙 특권이 가려지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저를 처음 국회로 보내주신 자랑스러운 성남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온 기분에 인사드립니다. 누군가의 아빠 찬스가 열심히 일한 우리 아들의 일자리를 뺏고 묵묵히 일해서 당선될 줄 알았던 우리 딸들의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은 종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그 촛불을 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들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래도 마지막 날이었고 그만큼 간절할 테니까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 날인 오늘 두 후보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일단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투표 선거 상황 계속 지켜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김은혜 후보는 이제 도내에서 투표를 독려하는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두 후보 오늘 오전에 나란히 SNS에 게시글을 올렸는데요. 김동연 후보 먼저 선거운동 기간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고요. 김은혜 후보는 일할 기회가 절실하다면서 김은혜의 경기도 새 정부와 원팀일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그 경기도지사의 경우 사실 이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네.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정도의 인물들이 거쳐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경기도 31개 시군이 모여있는 곳이라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인구의 한 4분의 1가량이 살고 있는 곳이라서 이곳에서의 승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수도권이라는 위치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기지사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자주 거론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의 특성상 경기도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수도권 판세를 좀 살펴보면 서울은 이 국민의힘이 잠정 우세를 보였었고 경기와 인천에서는 이 혼전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결국 이 수도권 승부에 쐐기를 박으려는 국민의힘과 이에 맞서는 민주당 모두 경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번 선거 초반부터 사실 윤심, 명심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상 두 후보가 대리전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조금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 김동연 후보 좀 살펴보면 지난 20대 대선에 출마했지만 막판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 선언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고 기자들 앞에 서서 얘기를 하던 모습도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예.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의 일부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김은혜 후보 지난 대선 당시에 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장동 의혹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대장동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공보단장을 맡았었고 또 당선 이후에는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었습니다. 예. 이 선거 과정에서도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거듭 강조를 했고 윤석열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계승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결국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예. 이유입니다. 윤심과 명심 이 대결 구도에다가 경기도라는 지역적인 특성, 남다른 의미까지 더해져서 좀 관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선거 과정에서 경쟁도 좀 치열했을 것 같은데. 예, 김동연 후보 일단 윤석열의 입이라는 별칭을 가진 김은혜 후보를 향해서 이제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 경기도에는 말꾼이 아닌 일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고요. 또 입법의 열쇠를 쥔 국회에서는 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부분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예. 반면 김은혜 후보는 이 책상 위에서 줄만 긋는 이 관료와는 자신은 다르다. 그러니까 관료 출신인 김동연 후보를 비판을 한 건데 네. 자신은 실천을 하겠다고 맞받았고요. 이어서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만큼 정책 실패에도 책임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또 상대방 의혹이나 논란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는데 먼저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한 점을 지적을 하며 기본도 안 된 후보라고 맹비난했고요. 네. 김은혜 후보 측은 이 김동연 후보가 이 부총리 재직 시절에 측근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예. 두 후보 진짜 치열한 경쟁 13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했는데 예. 지지율이 뭐 마지막까지 박빙이었어요. 뭐 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흐름을 보라고 하는데 그걸 봐도 잘 모를 정도였는데요. 예. 이전 선거에서 경기도민들의 선택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바로 직전 지방선거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었죠. 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기면서 당시 남경필 후보를 이겼었습니다. 당시에 양평과 가평을 제외하고 모두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줬었고요. 예. 시장과 군수를 뽑는 선거도 마찬가지였는데 31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이 29개 시군을 당시에 싹쓸이를 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가평과 연천에서만 승리를 거뒀었고요. 바로 직전 대선을 좀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 대선에서도 과반을 얻었었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후보와 5%포인트 조금 넘는 차이가 났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겼던 곳 연천, 가평, 양평을 포함해서 이 42개 선거구 가운데 단 9개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선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결과를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경기지사 선거 살펴봤고요. 이번에 보궐선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안철수 두 후보 이제 뭐 출마하냐 마냐 할 때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네.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연고가 없는 지역에 출마를 결정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죠. 예, 인천 계양을 지역구 보궐선거인데요. 아시다시피 인천 계양을 지역구 송영길 전 대표가 무려 5선을 한 지역구입니다. 지난 2000년 16대 총선부터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곳인데 딱 한 번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인천시장 선거에 나가면서 치러진 보궐선거 때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개항을 해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능력을 봐달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반면 윤형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를 방탄 출마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인천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25일과 25년의 대결이라는 점을 부각을 하고 있고요. 초반만 해도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 낙승 점치는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듯한 기류입니다.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접전이 나왔던 상황이라서 결과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성남 분당 갑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랩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예. 안철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일단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여론조사를 좀 보면 예. 박빙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경기 성남 분당갑 좀 더 살펴보면 일단 인수위원장 맡았던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나왔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후보가 출마를 했습니다. 천문학적 재산을 가진 후보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는데 우선 향후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원내 진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민주당 김병관 후보 만만치 않습니다. 예. 17년간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임을 강조하면서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살펴봤는데요. 지역은 다르지만 인천 계양을과 성남 분당갑 모두 이 지역에 특화된 후보와 유력 인물의 대결이라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국회의원 보궐선거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투표율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암동 나와주십시오.